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전 세계 은행권 불안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UBS가 인수를 하긴 했지만 네. 계속해서 시장 불안이 지금 커 보이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한 이후부터 사실 금융권에 대한 특히 이제 은행권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좀 깨지고 있다,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 대한 그 위기 확산 일지를 좀 본다 그러면 일단 3월 10일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가 이제 폐쇄가 됐고요. 그다음에 12일에는 시그니처 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지방의 주요 은행들, 지방은행 아니면은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5일에 같은 경우에는 좀 쇼크가 좀 있었죠. 크레딧 스위스가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는 사태도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졌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나와서 얘기했던 게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그 스위스 은행으로 본다 그러면 2위권 은행입니다. 예.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부랴부랴 이제 유동성을 밝혔고요. 지급에 대한 유동성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UBS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로 본다 그러면 1위 은행이 2위 은행을 인수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지금 금융권에 대한 은행권에 대한 위기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는 M&A도 일어나고 이제는 인수합병도 일어나면서 대책들이 이제 강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이 매각되는 사건, 그다음에 인수합병이 되는 이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선제적으로 신용 위기를 막고자 하는 어떤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위기가 이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이제부터 또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민간이 이제 나서서 하고 있지만은 끝은 아니다. 어떤 잠재가 손실이 나올지는 아직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미국의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계속 불안정한 모습인데 이렇게 금융권 위기가 전 세계로 전염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좀 그런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 쓰잖아요. 네. 신용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먼저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특히 은행은 우리가 항상 신뢰를 담보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다는 행위는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다는 약속을 가지고 은행이 예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적시성이 있는데 이런 적시성이 깨진다는 얘기겠죠. 돈을 맡겼는데 내가 원하는 그 적시에 돈을 빼가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아나운서님께서 만약에 돈을 넣어놨는데 못 찾는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오늘 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이게 방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돈 찾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어떤 공포심이 전세적으로 퍼지는 거죠. 이런 어떤 신뢰가 깨지고 신용이 깨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최근에도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 채권이요 22조 원어치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각 처리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코커본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코커본드는 뭐냐면 후순위 채권이긴 합니다. 후순위 채권이고 무엇보다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구처로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회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자본으로 빠지거든요. 그럼 자본으로 빠지다 보니까 부채가 아니다 보니까 BIS 비율,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많이 팔았고요. 어떤 투자자들도 설마 은행이 무너지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또 많이 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 코커본드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또 만약에 판 쪽에서 그러니까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상각 처리되거나 그러니까 영원으로 수렴되는 거죠.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어떤 전환 채권인데 근데 이게 지금 상각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빵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주식은 또 보존이 됩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주주 같은 경우에는 22주가 이제 UBS 한 주랑 교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채권은 안전해. 이게 후순위 채권이지만은 주식보다는 안전해라는 어떤 기본적인 고정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예. 주주는 손해를 보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가치가 남아있는데 코커본드 투자했던 분들은 채권 자체가 영원으로 수렴되다 보니까 채권에 더 불안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공포심이 이제 전세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금융권의 위기는 불안감, 공포심의 확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해외 증시를 보면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했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요 항상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떨어지면 올라야 되는데 오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계속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안도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동안 이제 중앙 정부라든지 아니면 중앙 은행이라든지 민간에서도 나서서 사실 이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말에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많이 나왔었거든요 발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뉴욕 3대 증시가 안정이 됐다, 안도감을 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뭐 3대 증시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2% 이제 상승을 했고요. 물론 유럽 증시도 올랐지만은 나스닥도 0.39% 올랐고 S&P 500 지수도 0.89% 올랐는데 3대 지수가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안도감을 좀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도감에 이제 근거가 있죠. 이제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중앙은행,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일본, 캐나다 이 5개의 은행들이 모여서 이제 달러 스왑을 맺었습니다.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어느 쪽에서 신용 경색이 생기면 달러를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안도감을 좀 표현했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금융 위기를 넘어가는 게 특징이 뭐냐면 2008년과 좀 다른 게, 그러니까 2008년도는 그냥 넉놓고 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넉놓고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중앙은행도 나서고 있고요. 무엇보다 민간에서 나섭니다. 워렌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JP 모건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간에서 나서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아마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뉴욕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 국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 회복과 또 고물가,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달비가 높아서 요즘 네. 배달 이용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 업체들이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또 내놓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코로나19 딱 터진 다음에 가장 많이 발전했던 회사가 전자상거래업 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 그러니까 음식 서비스업 쪽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배달 앱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배달 앱 3사가 있죠.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즈 통계를 봤는데 이게 실제 월간 배달 앱 실제 이용자 수를 이제는 한 모바일 조사 기관에서 봤더니 이게 한 2022년 2월에는요 3,586만 명 정도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600만 명이 떨어져요. 한 18% 정도가 감소가 돼서 2,922만 명 정도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한 18%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그러한 이유가 사실 배달비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단건 배달이라고 해서 뭐 한 건 내 음식을 식기 전에 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6,000원 이상을 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저는 좀 자린고비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아끼거든요. 좀 잘- 식어도. 네, 음식 식어도 그냥 더 싼 할 텐데 아무튼 간에 단건 배달로 많이 주문하십니다. 예.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외식도 할 수 있고 마스크도 벗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다들 배달 앱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제는 배달 앱들이 부랴부랴 서비스를 내놨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묶음 배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동일선상에 있는 경로가 같은 거는 묶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묶음 배달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이제 다음 달에 또 런칭을 한다. 알뜰 배달 도입한다. 배달의 민족은 발표를 했는데 평균 한 2,000원 정도가 이제 감소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배달비가 2,000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2,000원 정도 감소. 원래 네. 내던 금액에서 예. 이 정도에서 이제 나올 거다 해서 다음 달 중순부터 시범 서비스를 하는데 관건은 음식이 식느냐 안 식냐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알뜰 배달 한다고 해서 만약에 음식이 식어서 오면은 글쎄요 소비자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과연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번 런칭하는 서비스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따뜻함의 정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이 애플페이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산 그런 결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좀 네.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제 물어봤어요. 어제 수업 시간에 그 애플 쓰시는 아이폰 쓰는 예. MZ 세대들한테 그 애플페이 내입 도입이 되는 내일 쓸 거냐 했더니 그 언제 도입되는 날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망했다 이런 생각을 참 속으로 했었는데 하지만 일단 MZ 세대들한테 열광적인 사실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자 수가요 우리나라에 한 1,200만 정도가 아이폰이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시장 점유율이 이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NFC 단말기가 과연 어느 정도 보급이 되느냐. 현재까지 NFC 단말기가 그러니까 근거리만 통신망인데 이게 한 1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게 MST라고 해서 마그네틱 보안 전송이거든요. 뭐 삼성페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이 NFC 단말기가 보급이 돼야지만 애플페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단말기 자체가 보급이 10% 정도 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좀 늘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고, 무엇보다 MZ 세대들이 많이 쓰는 스타벅스, 신세계 계열에 있는 그 백화점 빼고는 다 NFC 단말기를 비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사용 여부는 아직 결정은 안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Z 세대들이 쓰는 아이폰에서 거기서 스타벅스 결제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삼성페이,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동맹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의 강자고요. 그다음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 온라인의 강자인데 간편 결제 시장에. 근데 이게 서로 보완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동맹을 맺어서 이제 오프라인 가서 이제 네이버페이 쓸 수 있고요. 이제 온라인 가서 삼성페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런 매기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죠. 애플페이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시장 자체가 더 건전해질 수 있는 이런 매기 효과를 기대는 하고 있으나 지금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단말기 보급률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미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크지만은 과연 이제는 어떻게 될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 경쟁의 양상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네.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